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설명하는 설명 덕후의 삼국지 설명을 십상시인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소의 계략으로 하태후가 십상시의 파면을 허락하면서 하진과 환관 세력의 대립은 하진의 승리로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십상시가 곧바로 반격에 들어가면서 상황은 또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십상시 중 한 명이었던 장양의 양아들은 하태후의 여동생과 결혼한 사이였는데요. 장양은 하태후의 여동생인 자신의 며느리에게 조정에 들어가 한 번이라도 다시 태후와 폐하의 안색을 뵙고 죽는다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조아리며 눈물을 흘렸고 이 일은 곧 하태후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자 하태후는 십상시의 충성심에 감동하여 이들을 전원 복직시켜버립니다. 이로 인해 하진은 크게 화가 나 십상시를 죽이고 환관들의 거처를 철저하게 감시할 것을 하태후에게 제안하려 했는데요. 그러자 십상시는 거짓으로 태후의 조서를 꾸며 하진을 궁궐로 불러들인 뒤 하진을 암살해버립니다. 하진을 죽인 뒤 십상시의 수장이었던 장양은 곧바로 조서를 꾸며 자신의 측근들을 주요 관직에 임명하는 황명을 발표합니다. 아마 십상시는 황제와 태후를 자신들이 확보하고 있으니 원소 등의 청류파들을 역적으로 몰고 관리들을 새로 임명한다면 다시 수도를 장악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진 휘하의 군사들과 하진의 실질적인 배후였던 원소의 세력은 아직 건재했습니다. 따라서 하진이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하진의 부하 오광은 원소의 이복 동생이었던 원술과 함께 궁궐 문을 부순 뒤 난입을 시도하였고 환관 세력과 대치하게 됩니다. 원술이 남궁과 서궁, 동궁에 불을 지르고 장양에게 궁 밖으로 나오도록 협박하자 더 이상 궁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한 장양은 하태후에게 하진의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고한 뒤 하태후와 소재, 유협을 데리고 북궁으로 피신합니다. 원소 또한 하진의 피살 소식을 듣자마자 사병 100명을 이끌고 십상시의 편에서 싸우던 번능과 허상을 살해하였고 하진파 인사들을 포섭하여 북궁으로 진입합니다. 북궁으로 진입한 원소는 문을 걸어 잠근 뒤 환관이란 환관은 모조리 끌어내 처형시켜버렸는데요. 이때 수염이 없는 외모로 인해 환관으로 오인받아 희생당한 관리도 많았으며 환관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바지를 벗은 사람도 있었다고 하니 당시 상황은 말 그대로 난장판에 가까웠습니다. 십상시의 하진 암살을 시작으로 환관 2000여 명이 북궁에서 살해된 이 잔혹한 대학살극이 바로 십상시의 난입니다. 한편 장양은 원소가 북궁으로 쳐들어오자 황제와 유협을 데리고 궁궐을 탈출했는데요. 그러나 원소의 추격군이 점점 가까워지자 장양을 비롯한 환관 무리는 강에 뛰어들어 자결하였고 소재와 유협은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이때 황제를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원소가 아닌 동탁이었는데요. 동탁은 하진의 명을 받고 낙양으로 오고 있던 군벌들 중에 하나로 이민족으로부터 변방을 지키며 경주자사, 하동태수 등을 거친 인물이었습니다. 황제와 함께 낙양에 입성한 동탁의 병사는 겨우 3000명에 불과했는데요. 그러나 동탁은 새벽에 몰래 군사들을 성 밖으로 내보낸 뒤 아침이 되면 군사들에게 큰 소리를 내면서 다시 성으로 들어오게 하여 마치 대군이 계속해서 도착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데 성공합니다. 동탁의 군대가 강대하다고 믿은 하진의 자녀 세력들은 원소가 아닌 동탁에게 합류하였고 이로 인해 동탁이 낙양의 군사 대부분을 장악하게 됩니다. 황제의 호위를 담당했던 기도의 포신은 원소에게 동탁을 습격할 것을 권했지만 원소 또한 동탁의 기만책에 넘어가 포신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동탁의 세력은 수월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나 동탁과 대항할 만한 또 한 명의 사람이 낙양에 입성해 있었는데요. 바로 동탁과 함께 하진의 명을 받았던 외부 군벌 정원이었습니다. 정원은 말타기와 활쏘기에 능했고 북방 일대의 도적들을 토벌하는 등 무공으로 명성을 떨친 뛰어난 무장이었습니다. 정원의 휘하에는 유능한 장수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독보적이었던 인물이 바로 여포였습니다. 여포는 활쏘기와 기마에 능하고 무용이 남보다 뛰어나 그 날렵함이 마치 하늘을 나는 듯하다는 뜻의 비장으로 불린 당대의 손꼽히는 무장이었습니다. 동탁은 정원을 제거하고 그의 군대까지
자신의 휘하 세력으로 흡수할 생각으로 여포에게 접근하였고 그를 매수하여 정원을 암살하는 데 성공합니다. 여포가 정원의 머리를 빼어 동탁에게 바치니 동탁은 여포를 기도의로 삼았으며 부자 사이가 되기로 맹세하기까지 하며 그를 매우 아끼고 신임하게 됩니다. 하진과 정원의 군사까지 모두 소나기에 넣게 된 동탁은 빠르게 중앙 권력을 장악해갔으며 위협의 보호자였던 동태후가 자신과 같은 성씨인 것을 알게 되자 크게 기뻐하며 유협을 황제로 삼고자 합니다. 이는 동태후에게서 비롯된 친밀감보다는 하태후와 하진의 자녀 세력이 보조하는 소재에 비해 아무런 지지 기반이 없는 유협이 황제가 되는 것이 동탁 자신의 권력에 도움이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동탁은 낙양에 입성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소재를 폐위시켰고 이유를 시켜 하태후와 소재에게 독약을 먹여 시해해버리는 관행을 저지릅니다. 소재를 죽인 동탁은 유협을 후한해 14대 황제인 헌제로 옹립하였고 자신은 중앙의 최고관직인 상국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상국은 신하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관직으로 그 지위가 너무나도 높아 대부분 공석으로 남겨둔 직책이었습니다. 이렇게 상국의 지위를 얻은 동탁은 본격적으로 전횡을 일삼으며 낙양을 혼란에 빠뜨리게 됩니다. 이때 원소는 소재를 폐위하고 유협을 옹립하려던 동탁과 대립하던 끝에 낙양을 떠나 결국 기주발해군으로 달아나 세력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원소를 중심으로 동탁의 반기를 든 세력들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게 되면서 본격적인 군웅할거 시대가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은 십상시 인한과 동탁의 권력 독점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설명 덕후는 다음 영상 반동탁 연합군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